이번에 이제 그 현실주의 시대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내용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네,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서구의 힘이 너무 강력해졌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서구 세계가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 그쵸? 그게 큰 요인이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격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 백인들 서구 사회가 오히려 이제 저 그 떨어지는 다른 세계에 서구 문명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좀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우리 백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이제 서구 엘리트 사회 쪽에서 이제 특히 더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진짜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쵸? 아, 예, 진짜 엘리트 계층들이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뭐 학교 세우고 뭐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이 그쵸? 그 나타나요. 이 제국주의 시대 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발맞춰서 선교사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또 이 당시 선교사들이 또 엘리트잖아요. 그쵸? 공부 네, 많이 네. 하고 뭐 도 의, 세우고, 네, 그쵸. 의학, 과학, 그 다음에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또 잘 배운 또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엘리트 계층들이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쵸?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또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아, 어찌됐건 그래서 불편하고 후덥지근하고 비위생적이고 위험들이 가득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리빙스턴 같은 사람 들어봤죠, 그쵸? 네, 네, 유명하죠. 아프리카에 그런 네, 사람들이 왜 이 시대에 나왔느냐?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민족주의예요, 그쵸? 원래 민족주의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민족 국가를 수립하고 그러면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 서로가 화평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출발했었는데 현실주의 시대를 거치고 나면서 이게 뭐랑 결합하냐면 민족적 자존심이랑 결합한다 그랬죠. 그쵸? 네. 동등한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옆 나라가 우리보다 더 왜냐면 더, 힘을 하고, 중시하는 시대를 거쳐갔잖아요. 그쵸? 우리 저 학교에서도 비슷하지 않아요? 학교 뭐 많이 안 다녀보셨던 분들이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살짝,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뭐예요? 같은 친구, 그쵸? 그랬는데 특히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싸움 좀 잘하는 애가 있으면은, 그쵸? 네? 힘센 애. 아, 예. 이 힘센 애가 있으면 어때요? 점점 이제 그 권력을, 그쵸? 장악하잖아요. 그 교실에. 하여간 그래요. 그 별로 그래서, 그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모범생이라고 하죠. 모범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기 힘들어집니다. 아, 선생님 네,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동등한 줄 알아요. 처음에 출발했는데, 근데 뭐예요? 힘의 논리가 중시되는 현실주의 시대를 지나고 나 보니까 뭐예요? 눈이 떠지는 거죠. 그쵸? 같은 네, 민족이어도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세구나.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뭔가 멋있는 것 같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느 나라가 더 잘 나가는 나라냐를 대변했던 제1의 지표가 뭐라 그랬어요? 해외 식민지를 얼마나 더 많이 거느리느냐였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 세 가지 요인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그쵸? 그러니까 네, 뭐야? 첫 번째는 뭐야? 힘이 세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없어요. 그쵸? 그런데 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가서 이 앞선 문명을 전수해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고생과 수고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아, 네, 그런데다가 또 뭐예요? 그거를 뭐예요?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 그쵸? 우리나라가 위대한 국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삼았으니까 더 경쟁적으로 가겠죠. 그쵸? 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이제 바탕으로 해서 너도 나도 그쵸? 예, 오지, 식민지 이런 데로 나가고 해외 개척을 하고 그 시대가 바로 제국주의 시대다. 그쵸? 서구 열강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혼재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니까 굉장히 폭력과 야만의 시대이기도 하겠죠. 그쵸? 1번에서 네. 얘기했잖아요. 힘으로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나 국익과 관련된 것들은 힘으로 해결하는 시대. 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과 야만과 착취와 억압이 있는 시대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참 이런 참 낭만의 시대죠. 그쵸? 예, 예, 네. 이게 낭만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간 예, 굉장히 고상한 그쵸? 예,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던 시대예요.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를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물론 그 명분이기는 했지만 이 명분에 진짜 헌신했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에 또 덕을 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거를 네. 공평하게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거는 제국주의가 식민지 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뭐 떡밥 던져준 거고 아,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수 없는 엘리트들이 그 나고지에 가가지고 자기 생애를 다 바치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 네. 많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명암이 그래서 이게 같이 드리워져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뭐예요? 민족 간의 경쟁이죠. 그쵸? 그래서 힘 대결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화약고처럼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뭐 갈등이 있으면은 그냥 좋은 말로 끝낼 수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말다툼하다가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 큰 안 싸움 되죠. 나잖아요. 그쵸? 네. 그쵸. 아, 예, 더구나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하는 힘을 중시하는 시대를 거쳐온 다음 시대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민족적 자존심으로 그 힘 대결을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 시대 이후에는 뭐 어때요? 그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폭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제국주의 이후 시대는 1, 2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머리에다가 잘 이제 그 두시고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역사를 이해하시면은 훨씬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가 왜 네. 동쪽으로 향했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영향력이 더 많았잖아요. 그쵸? 네. 저기 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이게 가는 길도 멀고 아, 험하고 그쵸? 그래서 이게 분명히 처음 스페인이 처음 식민지 만든 것도 저기 그 카리브해 지역이었고 그쵸? 이 네. 그랬는데 그러면 서구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면은 아메리카가 제일 먼저 식민지로 화다다다다닥 편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메리카가 식민지 땅 따먹기로 짜자작 편입된 게 아니라 아프리카가 땅 따먹기가 됐어요. 아, 제일 처음으로. 아프리카가 네. 땅 따먹게 되고 이미 아, 인도는 뭐 저기 그 영국이 딱 갖고 있으니까 이미, 그쵸? 네. 그 동남아시아 이쪽으로는 이제 프랑스와 프랑스. 영국이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공백지와 같았던 아프리카가 그냥 막 다 이제 땅 따먹게 하는 그런 역사로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제국주의 역사에서 식민지 땅 따먹기가 가장 치열했던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였어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동아시아에까지도 이제 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아편 전쟁 이런 것까지도 오게 아, 되는데, 예, 네. 근데 그 청나라죠. 청나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 나라가 식민지를 삼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욕심내는 열강들도 많았고, 네. 예,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는 식민지가 안 됩니다. 아, 예, 아, 한반도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 서구 열강 입장에서는 너무 외져서 그래. 가치가 없다고 봤어요. 아, 그러니까 아, 노른자위는 그 중국인 거죠, 그쵸? 예, 그 네. 누가 봐도 노른자위잖아요, 그쵸? 저- 근데 한반도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산지가 아, 70%고 뭐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나는 건 쌀하고 인삼밖에 없는데 뭐 외국인들이 쌀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 예, 필요가 없죠. 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뒀던 게 한반도입니다. 일본은 왜 식민지가 안 됐느냐? 식민지가 될 것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 해양, 그 해로에 어쨌든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잽싸게 식민지가 될 것 같으니까 서구 열강처럼 문을 열고 나라 전체를 개조하는 일을 후다닥 진행시켜버리는. 그래서 일본이 먼저 그 네. 서구 받아들였던 거군요. 네, 일본이 그러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여기가 먼저 서구 열강화가 돼버려서 국력을 갖춰버리니까 오히려 그 서구 열강들이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국익을에게 유리하려는 외교를 펼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일본은 식민지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서구 열강은 한반도를 가치 없게 봤는데 일본 제국은 한반도를 가치 있게 봅니다. 아, 왜요? 여기는 그, 임진왜란 때부터 그 네. 중국 본토에 진출하려고 하는 야심을 항상 갖고 있었잖아요. 그 통로를 딱 이 조선 한반도가 막고 있어요. 예,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제국이 그렇게 해서 서구 열강에 인정을 받고 나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청나라랑 싸운 게 청일전쟁이고 러시아랑 싸운 게 러일전쟁이에요. 예, 네. 두 개 다 승리하고 나서 이제 아무도 이제 일본을 막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서 한반도를 편입하는 게 아, 그리고 그 편입하고 나서 실제로 만주로 진출해서 만주국 세우죠. 그쵸? 그리고 그 네. 만주국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는 게 중일전쟁이에요. 아, 그리고 중일전쟁 일으키니까 미국이 얘네 너무 나간다. 왜냐면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서 중국 본토, 한반도, 일본 본토가 하나로 엮여지는 거대한 제국이 탄생하는 거를 미국이 반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만주국까지는 그냥 봐줬어요. 아, 미국이. 그런데 네. 중국 본토까지 치고 나가니까 그만해 라고 했는데 안 들었죠. 그쵸? 그래서 네. 이거 근데 한참 뒤에 얘긴데 2차 아, 세계대전 때 해야 될 얘긴데 하여간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그 석유를 끊어버립니다. 서기, 미국에서 석유를 아, 끊어버려요. 그래서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석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돌파구를 그럼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미국이 여기서도 나와요. 미국이 이제 그 먼로 선언 이후에 이제 그 서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태평양을 자기네 앞바다로 삼아놨어요. 네. 미국의 안보 개념이에요. 아, 미국의 안보 개념이 미국의 앞바다가 어디냐? 카리브해와 태평양입니다. 근데 그 태평양이 시작되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하고 필리핀, 괌 여기입니다. 네. 동남아시아 쪽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네. 거기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미국하고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일본이 판단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이랑 정면 대결하면 승산이 없으니까 기습을 통해서 미국 해군력을 와해시킨 다음에 아, 예, 아, 재빨리 점령을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벌여서 이 지역의 통치권을 인정받는 전쟁 계획을 실현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이 되는 거예요. 진주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뭐 이전에 참전했지만 그 동아시아 전선으로 그 부대를 파견해 버리죠. 그쵸? 네.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 뭐냐 그 서부 전선 있잖아요. 그쵸? 그 네. 유럽에 그 뭐냐 그거 그 유명한 상륙 작전 있잖아요. 유럽이요? 예, 유럽에 2차 세계대전 끝낸 상륙 작전 있잖아요. 그쵸? 노르망디 어, 상륙 작전. 들어봤어요. 예,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그 저기 뭐냐 독일 패망시키고 네. 그리고 함대를 동시에 아, 네. 양면으로 전쟁 수행해서 둘 다 승리하는 나라예요. 하여간 재밌습니다. 하여간 일본 제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아직 한참 뒤의 얘기예요. 근데 재밌죠, 그쵸? 하여간 네.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국주의라는 걸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국주의가 그래서 그러면은 동아시아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유럽에서 먼저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는 것이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왜 동쪽으로 갔느냐, 그쵸? 그래서 네. 아프리카 땅, 그 아프리카에 뭐 그렇게 먹을 게 있나? 아, 아, 왜 아프리카 네. 땅 따먹기에 그렇게 힘을 썼느냐,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포르투갈 식민지가 있었던 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예, 그리고 이제 뭐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동아시아, 그쵸? 극동아시아까지도 손을 왜 뻗쳤느냐라고 하니까 훨씬 어렵잖아요, 그쵸? 왜 그렇게 네. 됐느냐라고 하냐면은 미국이 버티고 서면서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해서 여기 아메리카 대륙 반구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구의 절반은 누구 거다? 미국 거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아, 네, 그래서 대서양 절반하고 태평양 초입부 전체는 누가 다스린다? 미국이 다스린다. 미국이. 네, 여긴 미국 거다. 건드리지 마라라고 서구 유럽에다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네. 먼로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로 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언했다고 해서 먼로 선언인데 이 선언을 서구 열강이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면은 미국하고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는 수준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근데 서구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쵸? 식민지 욕심들은 있지만 미국하고 전면 대결을 벌이면서 아, 네.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삼는 거는 너무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 이후로는 그 유럽의 그 식민지 그 삼는 그 쪽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쪽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가장 치열했던 게 이제 아프리카, 서구 유럽하고 가까웠던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고, 뭐, 인도하고 동남아시아는 이미 어느 정도의 주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그냥 그랬고,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도 있었는데 중국은 너무 컸죠. 청나라가 너무 커서 4대 열강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식민지가 안 됐고, 일본은 낌새를 빨리 채고 내가 열강이 되겠다 이렇게 돼서 네, 네. 식민지가 안 되고 한국은 관심이 없어서 제국이 된 일본한테 그냥 너 가져라 국제사회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먼로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누가 패권, 그 권력과 권한을 행사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행사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전통적 강국 있죠. 유럽의 강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손을 뻗어서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거를 뭘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패권,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으로서 받아들여서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서구 열강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상대하기 부담스럽죠.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 털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 털고 나간다는 거는 식민지 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 털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아, 방향을 어디로 돌린다? 동쪽으로 돌린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강의 식민지 땅 따먹기 게임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이유가 그런 거다. 네,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먼로 선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중남부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리고 그 콜럼버스가 그 발견했을 때 원래 그 문명,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이 형성되어 있었던 데는 중남부 아메리카예요. 그쵸? 네. 여기 멕시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거잖아요. 잉카 제국, 그쵸? 그게 다 네. 뭐예요? 남아메리카하고 중부 아메리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네. 오늘날의 미국에 해당하는 그 광활한 지대에는 누가 있었어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원주민 부족들 사회였죠. 그쵸?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북미 지역에는 나라나 제국이 없었어요. 중남부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이는. 뭐 네. 아스테크니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아, 뭐예요? 뭐 네. 아파치 부족, 그쵸? 네, 뭐 네. 이런 그 인디언 원주민 부족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콜럼버스 같은 사람 이후로 이제 그 서구 그 정복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과 명예와 이런 걸 쫓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어디로 갔겠어요? 중남부 아메리카로 갔겠죠. 그죠? 아, 네. 거기 가면은 먹을 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에르난 코르테스 같은 사람이 이제 아스테크 제국을 그 붕괴시키고 피사로 같은 사람이 잉카 제국을 똑같은 방식으로 붕괴시키고 나서 그 제국에서 그 쌓아놓은 황금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네. 예, 예, 어마어마한 황금의 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아, 얘기가 있죠. 그 피사로가 황제를 인질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나를 좀 풀어줘라 라고 하면서 몸값을 지불하겠대요. 너희들 황금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황금을 어느 정도 주느냐? 여기 방 있잖아요. 궁궐에 네. 큰 방 있는데 여기 방 하나에 황금을 가득 채워서 주겠다라고 아, 네, 네. 제안을 해서 실제로 그거를 시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예요? 당연히 근데 북부 아메리카로 가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부족들이 네. 부족들이 활 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움직여 다니는 그런 생활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런 거 기대를 못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네. 서구의 정복자들 그 콩퀴스타도르라고 합니다. 콩퀴스타도르들이 다 중남부 아메리카로 몰려가서 이제 그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 그런 어떤 총독, 그쵸? 그 나라의 그런 어떤 식민지 총독이 되는 이런 역사가 중남부 아메리카의 시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미는
그 중남부 아메리카를 그렇게 해서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부 아메리카 대륙은 그래서 이런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후발주자였던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 같은 데는 어디에 이제 그 손을 뻗을 수밖에 없냐면은 인디언들 그 활동하는 북미 지역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쵸? 아,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뭐예요? 영국의 그 동부 13개 주 식민지 생기고, 그쵸? 그 네. 13개 주 식민지가 이제 뭐예요? 영국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 합중국이 탄생하고, 그쵸? 예, 그 역사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북미 지역에는 영국 계열이에요. 그쵸? 영국 계열의 이제 그런 어떤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자유와, 그쵸? 독립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하고 뭐 이렇게 척지고 지낼 생각은 없었지만, 네. 자기네들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것에는 또 굉장히 단호하게 행동하는 요런 그, 성향을 보입니다. 자, 아, 그런데 이제 이후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갔냐면요. 이게 되게 묘하게 흘러갑니다. 자, 영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상 왕국이잖아요. 그쵸? 해상 네. 왕국이어서 나폴레옹하고 대결할 때 그, 해상 봉쇄를 해버립니다. 영국이. 아,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해상 봉쇄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지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특별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보시면 알겠지만 본토, 영토에 뭐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냥 네. 조그만한 나라고 거기는 해외 무역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였고 우리나라처럼. 근데 영국이 해상 봉쇄를 해버리니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편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몰래 어기고 영국하고 뒤로 이렇게 그 교류하다가 나폴레옹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스페인도 약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 처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이 이제 자꾸 영국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쎄쎄쎄 하니까 네. 예, 그 군대를 보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점령해 버립니다. 말 네. 안 들으니까. 아, 예, 네. 말 안 들으니까. 예, 그래서 이 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중남부 아메리카에 원래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끊어버리는 역할을 한 거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로 유럽 열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네들 노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나폴레옹이 그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끊어버린 거죠. 그렇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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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심지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미시시피강 그 서쪽으로 거대한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스페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원래 스페인 땅이에요. 스페인 땅. 아, 네, 스페인 네. 땅으로부터 전쟁에 승리해서 받은 땅인데 이거를 미국한테 그냥 넘겨버립니다. 돈 받고. 아,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발걸음들이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하는 그 반구 지역에서
원래는 뭐예요? 유럽의 패권이 압도적으로 강했죠. 그쵸?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치면서, 이제 그 유럽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차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차단이 네. 되고, 그 공백지가 미국한테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로 갔던 겁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영국에 어떻게 했느냐, 중남부 아메리카 사람들이 독립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제 이 원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지역에서 이 이렇게 나폴레옹이 끊어버리니까 이 기회에 우리 그냥 다 독립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게 앙숙이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대신할 그 새로운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서니까 미국에서 뭐예요? 먼로 선언을 하면서 그거 하면은 우리랑 저기 전면전 벌이는 거 하겠다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하겠다는 거죠. 그쵸? 아, 네. 네.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대서양 네. 서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유럽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해온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췄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쵸? 알아서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중남미 모든 국가들은 그 권한과 그 반경 안에 들어서 각자의 그런 어떤 자유와 권리를 차지하게 해주는 그런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할 테니까 더는 유럽이 후견인 역할 하겠다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우리네 앞마당에 문제에 끼어들지 마라. 아, 네, 이렇게 네. 선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끼어들면은 뭘로 간주하겠다?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게 먼로 선언인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먼로 선언 이후에 그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는 서구 열강이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역사로 흘러가 버리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뭐 마찰이 생겨가지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려고 하면은 이 신생 독립 국가에서도 그 미국에다가 호소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영국령 기아나인가? 기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영국령 기아나에서 이제 그 금광이 발견됐답니다. 금광이. 아, 근데 그게 이제 국경지대에서 발견됐대요.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거기가 국경이 애초에 조금 그 애매모호한 지역이니까 국경선을 새로 그으면서 그 금광을 자기네 영토로 대거 편입해 버렸대요. 아, 그러니까 네. 베네수엘라가 이제 자기네 힘이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호소하냐면 미국엔 다 SOS 칩니다. 미국 형님 이거 보십시오. 그게, 예, 얘네들이 뭐에 웨스턴 헤미스피어에 그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 형님 저 못된 저기 영국 놈 좀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권익이나 독립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먼로 선언을 이 네. 독립국들이 다 활용을 해 먹어요. 아, 아, 예, 네. 물론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예, 그 패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패권에 반하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 네. 패권의 보호를 받는 측면에서 유익을 얻지만 그 패권에 반하는 행동은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무엇이 더 유익을 많이 주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중남미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게 차라리 낫다. 예, 아, 미국의 우산 안에 있으면서 그러한 자신의 권익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거라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먼로 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서 이제 미국의 패권을 공고하게 해주는 그 국제 사회로부터 공고하게 선언해주는 기점이 되는 겁니다. 네. 하여간 그런 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서쪽에서 일어나는 하려는 일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으며 적절한 대응 조처를 취하겠다. 이거 전쟁하자는 거죠. 상황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선언으로 인해 중남부 아메리카에 대한 스페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으며 그 덕분에 중남부 아메리카는 팽창하는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을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에 아메리카의 서구 식민지들이 하나도 생기지가 아, 네. 네. 대서양 요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안 네. 되는데 다 독립국이에요. 대서양 아, 요거 건너가면 아프리카는 난리가 났는데 네, 그쵸. 지들끼리 땅 따먹게 한다고 뭐 거기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땅 네. 따먹게 한다고 난리 났는데 그 가장 가까운 데는 엄청 가깝잖아요. 그쵸? 예, 근데 네. 넘어가면 여기는 다 독립국입니다. 아, 예. 왜요? 미국하고 전면전을 벌일 수 없으니까.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서구 열강은 이제 식민지는 접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원료들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원료들을 이제 그 공급받는 그런 교역의 상대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직접적인 지배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못 하게 되는 그래서 다 독립국이 유지가 됐는데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독립이 유지되니까 또 이 나라들에서 다 내전이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아, 네, 네. 이후의 역사에도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게 그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배를 받던 거예요. 지배를 받던 상태에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 충돌, 이견들을 어떻게 잘 해소를 해서 나라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배하던 사람이 그냥 쑥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 네.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국의 그 독립은 유지가 됐지만 이제 그 이후의 100년 역사는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내전 일어나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아, 발전을 못 해요. 예. 아, 이것도 아,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독립은 못했지만 발전을 못하는, 독립은 했지만 또 되게 발전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이 우르르 생기거든요. 우르르 네. 생겼는데 다 전쟁, 기근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참혹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뭐 어찌됐건 그거 한참 뒤에 얘기고요. 자, 얘기하려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왜 아메리카 대륙이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서 왜 식민지가 하나도 안 생겼느냐? 미국이 그거 하면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렸고 거기에 국제사회죠. 그쵸? 서구 사회가 동조하면서 그쵸? 아, 미국은 좀 부담스럽다. 그쵸? 그냥 차라리 미국이 거기 왕노릇하게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자? 동쪽으로, 그쵸? 더 힘없는 아프리카로, 더 힘없는 청나라로, 그쵸? 저기에 먹을 아, 거 더 많다 이러면서 그리고 네. 뭐 필요한 인프라 투자 같은 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만 얻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서 거기는 다 독립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언으로 인해 대서양 동쪽 그리고 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아메리카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는 뭔 짓을 해도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선 걔가 왕된 거잖아요. 왕된 네. 상태니까 이제는 미국이 무슨 짓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그 바탕을 타고 미국이 어디로 가느냐? 태평양이 보이는 서부 지역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미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안 할 텐데. 그래서 뭐, 멕시코하고 전쟁해가지고, 멕시코 시티 그냥 함락시키고 막 별짓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네, 근데 네. 압도적인 그 국력 격차로 인해서 그 다 지는 거죠. 다 지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먼로 선언 이후로는 거기서 미국이 뭔 짓을 해도 개입을 안 하는 쪽으로 국제사회가 다 갔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예, 그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미국의 영토가 되는 확장하는 그런 역사가 이후로부터 진행됩니다. 근데 미국은 영토 욕심이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우리가 태평양까지 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 한 거라 그런지 거기 딱 얻고 나서는 영토 확장을 안 해요. 아, 예. 네. 심지어 저기 아까 멕시코 얘기했잖아요. 그쵸? 멕시코 시티도 점령하거든요. 수도인. 그래서 멕시코도 합병할 수 있었는데 안 합니다. 아, 예, 안 하고 그냥 멕시코를 독립국으로 남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쫙 해서 병합해서 자기네 영토로 딱 삼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에 그 미국이라고 하는 지형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 지역에서는 미국이 왕, 그리고 이제 미국이 뭘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게 되는데 미국이 그걸 사용해서 그럼 전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도 할 말은 없지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안에서 각자의 독립국들이 다 있었는데 지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러나 이 선언으로 인해 대서양 동쪽 지역의 상황은 반대가 되어 서구 열강이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서구 열강의 손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에티오피아하고 라이베리아는 왜 안 됐는가도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 네. 넘어가고요. 인도는 영국의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도 서구 열강과 미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중국은 서구 열강에 흡신 두들겨 맞고 겨우 명맥만 이어갔으며 너무 땅덩이가 커가지고 한 나라가 차지할 수 없었고 중국도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된 바에야 호랑이를 여러 명 다 불러들여서 지들끼리 싸우게 하자. 아, 네, 그래서 겨우 명맥만 유지됩니다. 일본도 강제로 개항하는 처지가 돼요. 근데 일본이 굉장히 계산을 빠르게 한 거죠. 차라리 강제로 개항하게 된 김에 적극적으로 열어서 다 뜯어고치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열강의 길에 들어서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공하는 거죠. 네. 자, 오스만 제국도 분할이에요. 분할이 계속 진행되었으나 서구 열강에 엇갈린 셈법, 러시아 같은 그 나라는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고 싶죠. 그쵸?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러시아가 지중해로 진출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부담스럽죠. 그쵸?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남겨두는 거. 아, 예, 그래서 오스만 제국도 유지가 돼요. 네. 하여간 이제 그런 역사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역사에서 방향이에요. 방향을 얘기를 할 때 왜 아프리카냐? 그렇죠? 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됐냐? 왜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다 독립을 유지했느냐? 이런 것들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언급해 봤습니다.